인트로를 만들었잖아. 인트로를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인트로 해놨지. 내장식 비전문가인데 그렇게 비전문가인데 너무 많이 준비하신데. 우리 그 시민 발언 시간 좀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이 시작되겠습니다. 많은 시청 네, 그러면은 부탁드립니다.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목사님부터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규 목사입니다. 비전문가 대표로서 지금 현황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좀 서로들 나눴으면 하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 대표로서 참여하고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청년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소리를 좀 키워. 볼륨을 좀 약간 조정한다면 해보시거든요. 예. 여기 집사님 것도 좀 같이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집사님부터. 이게 몇 번이죠? 확인해봐야 되는데 몇 번이지? 선을 한번 받아가세요. 역시 이게 전문가들은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하면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좀 너무 재밌습니다. 좀 어설픕니다 저희가. 뭐든지 비전문가답게 비전문가답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전문가면 졸려요. 맞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찾으셨나요? 네, 이제 자유시민 포럼 시간을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집사님. 커졌습니다. 아, 됐습니다. 커졌습니다. 여기. 이게 용시용에는 커졌어요? 커졌습니다. 커졌어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빼기만 있는데 세 번째. 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저희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가까이 대고 예. 방송. 말씀하시죠. 이제 전문가처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네, 그러면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전에 즉석에서 섭외가 된 20대 섭외되었습니다. 인스턴트예요. 20대 대표 어떤 일 하시죠? 저는 지금 프로그래머로 프로그래머입니다. 네. IT 업계에서 네. 일하고 계시는. 와, 네. 대단하네. 네, 저는 믿음방 패티비를 운영하고 있는 함용식 형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주에 그 존 F 케네디 사망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거 가끔가다 음모론 하면 또 재밌잖아요. 네. 예, 오늘 요거 한번 다뤄보고요. 존 F 케네디의 사망이 어떻게 그 사건이 벌어진 건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미국의 부정선거 일주일간 업데이트된 내용들 다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감염병법 개정 감염병법? 맞습니다. 감염병법이라 부르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입에 딱 닿질 않아가지고. 감염병법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300만 원 벌금이었는데 이것이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대폭 올랐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런 법이 그 국회에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예. 지금 현재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네. 코로나 네. 때문에 제약받는 것들, 예식장이라든가
교회 예배, 뭐 식당,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부당하게 대해지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걸 시작하기 전에 그 이번 주에 좀 독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유리 씨. 이거 잠깐 한번 10분 정도 잠깐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얘기를 좀 예. 나누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유리 씨가 바로 들어가나요? 사유리 씨가 바로 들어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 케네디 이거 바로 들어가기 전에 사유리 씨를 사유리 씨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좀 가볍게 한번 한 10분 정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예, 한번 그 정자 기증을 받아서 임신을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출산을 했나 봐요. 사유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게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그러니까 전에 사유리 전에 방송인 허수경 씨도 그렇게 제가 애를 낳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정작이. 우리나라 그거 안 되지 않나요? 되니까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 나라는 아직 불법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분도 그렇게 난 걸로 근데 제가 그게 알고 있어요. 서수경 씨는 결혼을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오. 지금은 한 상태예요. 근데 그 전에는 아기를 그렇게 제가 받은 걸로 미혼모로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허수경 씨도 아, 그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생각해 보면 예. 만약에 이제 우리도 아기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남자 외모 보고 학벌 보고 그러니까 IQ랑 그런 거 다 보고 잘 팔리는 정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 보는 눈이랑 이렇게 선호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만 틀리지 결국은 팔리는 정자만 팔린다 제 생각에는. 그러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가 틀리고 아빠는 누군지 모르는 상태인데 자세히 조사해 보면 결국 다 한 남자 정자 갖고 다 아기를 낳은 거가 될 그래요? 수도 있는 이거 거잖아요. 되게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걔네끼리 좋아서 결혼하면은 네가 내 오빠였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근친이 되는 거지. 그거 진짜 심각한 그렇죠. 문제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람 보는 눈은 잠시만요. 예, 지금 예. 영상 실시간을 방송하는데 예. 목사님이나 예. 저 대표님이 지금 마스크를 안 꼈거든요. 그럼 시킬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트집 잡힐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끼죠. 아니 근데 뭐 가세현도 보면은 다 안나고 방송하는데. 아니 나는 목사님 생각을 해서 그래요. 지금 벌금이 가세현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린 교회니까. 그런가? 예. 지금 2단계로 격상이 예, 됐거든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를 공격당할 수 있는 네, 일인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편하게 우리가 방송하기 위해서 껴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도 잘 들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서 정말 앞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 아빠는 결국은 다 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근친 상간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문제가 윤리적으로 발전을 하니까 진짜 이제 세상은 심하이 해도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근데 이 뉴스에서 보면요 이 문제에 예.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게 또 반기독교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반윤리적이고요 예, 이런 예, 것들이. 예. 예, 근데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우월한 그렇죠. 우월한 그 정자를 가진 분들의 그거를 기증을 받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딱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이제 남자분들의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미혼모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애기 낳았다 그러면 아빠가 더 없는 거잖아요 가정이.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통적으로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했을 때 집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가 있다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를 뺀 엄마하고 자녀가 있는 거죠. 이제 지금은 또 뭐가 물려 있냐면요. 동성애하고도 물려 있잖아요. 레즈비언, 그다음에 호모. 그래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결혼해 버리면은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데 거기에다가 한술 덮어가지고 이제는 남자는 필요 없어. 그냥 아이하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네. 있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면은 이거 참 제 생각에 이제 남자 동성 연애자들은 입양을 받을 수 있지만 예. 여자 동성 연애자들은 임신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정자를 쇼핑하지 않을까 저는. 아. 그래서 정말 어떤 정자가 더 좋을지.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이제 삼성의 광고를 봤어요. 예. 새로 나온 인덕션 뭐 하얀 거 광고를 하는데 예.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광고를 하면은 부부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모녀가 나오든지. 그렇죠. 근데 애매하게 약간 나이대 연령 비슷한 여자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너무 럭셔리하게 살면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면서 저게 자매인지 친구인지 그 관계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거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이미지적으로 동성애인데 너무 럭셔리하게 잘 산다.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앞으로 정자 쇼핑까지도 이제 같이 하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요즘 20대 네. 젊은 친구들은 이 사유리 씨 정자 기증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좀 안타깝게도 별 생각을 일단 안 하는 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윤리의식이라는 네.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걸로 제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한번 예. 좀 심도 있게 해본 적이 있나요? 친구나 아니면은 동료들하고? 이 사유리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은 그래요?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또 어떤 네. 일이 있었냐면 이미 그 여자인데 이제 남자로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성을 바꾼 거죠. 네. 바꿨는데 자궁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산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남자 이제 겉모습은 남자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이제 여자에서 남자가 돼서 법적으로는 남자예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아빠라고 등록을 해야 될지 엄마로 등록을 해야 될지 이게 지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법에서 지금 그거를 지금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생각 못할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예. 아빠가 배불러. 그래서 애가 아빠를 불러야 될지 엄마를 불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상상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예, 지금 또 이제 사유리 씨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의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대항해야 되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저희들이 취해야 될 입장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언론에 휩쓸려서 저희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우리가 딱 세워야 돼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신앙인의 어떤 우리 자세를 취해서 우리 입장을 할 건가. 그리고 또 애국 운동하시는 분들 또 어머니들 계신 분들은 또 사회를 지키시는 분들은 이거를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대해야 될 것인가를 네.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기준점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한나라당이 아니라 무슨 국민의힘당 예. 거기 배현진 아나운서가 이거를 또 지지하고 나섰잖아요. 사유리 이거를. 네. 와. 배현진 씨가 이걸 지지하고 나섰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신앙인 추천한 이 크리스찬들이 국회로 진출해가지고요 정치인들이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해줘야 돼요. 그 고위층에 있는 그런 그 정치인들이. 근데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네네. 이게 불임 부부가 있으면은 네. 그 임신을 자연적으로 못 하니까 서로 그러니까 남편이 정자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좀 뭐 할 수 있는데 이건 그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네, 저는 같은 이거- 문제로 예, 맞습니다. 같은 문제로 봐서 취급하면 절대 안 돼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헷갈려할까봐 이 문제를 짚어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틀린 거죠. 네. 혹시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 예,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 자유 발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적으로 저번 주에도 예. 신천역에서 동성연애 그 페미드 예. 나와서 그
집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파 쪽에서도 맞불 집회로 나가서 이제 그 페미들의 문제성을 그러니까 그 신촌역 그 앞에는 젊은 애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쭉 봐왔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죠. 예, 관심이 없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페미들을 그렇게 하는 거에 맞불 집회를 놓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쟤네들도 인권이 있는데 왜 인권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렇죠. 근데 이건 인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좌파들은 이 사회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페미, 동성연애, 낙태법 이런 걸 계속적으로 걔네들 그 이유는 바로 사회 구조의 사회 무너뜨리기. 붕괴죠, 사회 붕괴. 예, 예. 예. 바로 그런데 그거를 아까 지금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일반 시민단체나 우리 유튜버들의 힘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이걸 나서줘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배현진 자체도 뭐 저는 존칭을 안 쓰겠습니다. 예. 자체도 그 사유리에 대한 걸 찬성을 했다 그러면 예. 그들이 과연 제도권이 갖고 있는 애들이 생각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에 들어오고 사고방식이 다를 게 뭐가 있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없죠. 그러니 애꿎은 우리 서민들, 국민들, 자유 시민들이 그냥 매일 힘들게만 외칠 뿐이지 이게 먹혀들어가지고 더군다나 이 매스컴이 전부 다 좌파들 아닙니까? 예, SBS, 맞습니다. 예. KBS, MBC, JTBC, MBN 이 맞죠. 자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는 그대로 앵무새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있는 지방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지금 문재인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거는 그거 잘하는 건 있습니다. 나라 망치는 일. 그렇죠. 신세계를 갖다 보여주는 건 잘하고 있다고 보여야 되나요? 어쨌든 이 어차피 언론 장악에 대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335 지역사회에 있는 제도권 국회의원들 앞에 가서 시위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든 야든. 예. 지금 이제 그 좌파 우파를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려고 그러면 지역사회에 있는 광화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제도권 사무실에 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중학생 그 네. 어머님. 예. 저는 사유리 사건을 예. 사태를 보면서 그 아이가 지금은 깐난쟁이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인권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아, 그렇죠. 예. 그 사유리가. 문제도 심각하죠.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그 아이한테 허락받고 그 엄마가 한 건가요? 나중에 그렇죠. 예, 예. 나중에 그 아이가 컸을 때 받을 충격과 또 내 아빠는 어디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내 뭐 이런 거를 찾았을 때 그때 사유리가 받을 고통과 아픔은 어떻게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책임감 없이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는 맞습니다. 너무 자랑스럽다고 난 너무 기쁘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했다는 것은 네, 네. 그건 정말로 인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맞습니다.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죠. 네, 정확한 지적.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이거는 예. 뭐 종교를 떠나서요. 종교를 정교에서 떠나서. 내 조상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 찾지를 그렇죠. 그럼요. 예, 예. 내 할아버지가 애완용처럼 없고. 자식이 한 인간으로서 생명이다 이런 것보다 네. 그 애완용 그렇죠. 키우듯이 애를 맞아요. 그런 식으로 예, 살아가는 예. 맞아. 예. 네, 인간을 내가 외로우니까 네. 살아가는 그렇죠. 동안 뭔가가 필요한 건데 네. 자식이라는 거죠. 그 존재가. 네. 강아지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네. 감당하려고. 예. 아, 참. 이게 세계적인 이게 혼돈 속에 지금 빠뜨려서 이 세상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내서 마귀의 세력들이 활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진짜 참 신앙인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정말 정의를 부르짖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조차 지금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나 어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이래 나서서 이걸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바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정부나
뭐 우리가 믿는 국회나 이런 사람들 믿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분들만이, 그리고 또 예. 바로 선자들이 예. 그냥 S 목사님처럼 그런 분이 아닌 이 한미교회 목사님들처럼 정말 올바른 정신, 하나님 정신 네. 그대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만이 이 세계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어르신 이 맞습니다. 동성애, 예. 동성애나 이런 거 자체를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장난감식으로다 이렇게 뭐 낳는다지 뭐 이런 것들이 애들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동성애 이거를 저는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것만 제거가 된다면 이렇게 사이드처럼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옛날 저희 그 정말 저희가 어렸을 때도 그 시대 때 입양에 대해서도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부모님은 내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고민하고 안 된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입양 자체도. 네. 그랬는데 이거는 뭐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핏줄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상적인 이 부부 관계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이게 너무 쉽게 이렇게 사회가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쇼킹으로 아마 다가오시지 않을까. 그때 당시 입양하고는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틀리죠. 그는 정말 완전히. 인간 존엄성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아기를 받아서 그럼요. 정말 잘 키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예. 소리 좀 조금만 키워달라 했는데 시청자들 아, 예, 이렇게 네. 하면 되나요? 아, 네. 소리가 좀 그러니까 제가 입양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기 뭐야 EBS에서 예전에 입양 가족해서 나왔던 그 30대 여자가 17개월 된 아기 입양한 아기를 때려 죽인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지난주인가.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그 엄마가 입양한 동기가 자기 딸이 있는데 동생이 없고 그러니까 언니나 뭐 이렇게 형제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입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이제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 남자들이 자기네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네의 유익을 위해서 아기를 입양을 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입양을 하더라도 저 영혼이 불쌍해서 저 아이의 인생이 불쌍해서 입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기를 잘 돌보고 파양하는 게 없고 아기를 학대하지 않아요. 근데 아기를 입양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입양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은 그 아이도 진짜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 속상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아이를 인해서 즐거움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기를 학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입양도 마찬가지고 금방 사유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이를 갖고자 한다면은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할 뿐더러 학대받을 거는 너무나 기정사실이라 이거에 정말 방안은 정말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은 이상은 인간은 정말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답이다. 복음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예, 예, 예. 어떻게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거 예.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사망 사건 예. 한번 다뤄볼까요? 네, 한번 아시는 대로 예, 쭉 예.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하시면 좋으니까요. 네. 예, 근데 이걸 다루게 된 동기는 저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이게 왜냐면은 이제 물론 네. 말씀하시겠지만 미국 역사상 대통령 중에서 기독교를 가장 맞아요. 미국에서 망친 대통령이 케네디예요. 맞습니다. 미국 사회를 완전히 반기독교로 만든 게 케네디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룰 만도 합니다, 사실. 오바마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케네디라는 사람은. 하여튼 그런데요. 한번 제가 이 케네디 집안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집안이 어떻게 마피아랑 연루가 됐었고 그런지 한번 제가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케네디 집안은 아일랜드계 출신입니다.
영국의 아일랜드. 근데 19세기 중반 무렵에 1845년도에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감자 대기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자들이 어떤 병에 걸려서 이게 수확이 안 되는 이런 대기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케네디의 할아버지였어요. 존 F 케네디의 할아버지 패트릭 조지프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매사추세츠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많았나 봐요. 어떻게든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이 케네디의 할아버지 패트릭 조지프 케네디라는 사람이. 그래서 술 장사를 시작을 했고요. 구조업, 술을 만들어 파는 구조업을 시작을 하고 그걸로도 돈이 안 되니까 매춘업도 하고 도박장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깡패들, 건달들, 마피아들하고 다 연루가 되죠, 당연히. 그리고 원래 미국의 마피아가 여러분들 이제 마피아 영화 보면은 아일랜드계, 이탈리아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보통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아일랜드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카톨릭 계열이에요. 카톨릭에서 나오는 어떤 조직 폭력배적인 그런 속성들이 있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래요. 아일랜드계, 이탈리아계 이렇게 마피아가 나눠지거든요. 그 아일랜드계 마피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패트릭 조지프 케네디가. 근데 이제 이탈리아 마피아하고도 많이 어울리고, 왜냐면 이제 그쪽 어두운 세계의 일을 하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미국 상류사회에 진출을 해요. 또 연방 하원 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상원 의원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상류사회에 진출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 조지프 케네디의 아들이 그러니까 패트릭 조지프 케네디의 아들이 조지프 케네디입니다. 조지프 케네디, 바로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한 단계 발전해서 금융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완전히 깡패색이 밑바닥 일을 하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약간 교양 있어 보이는, 상류 사회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금융업을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다 망해가는 지역의 어떤 은행을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발전시키는데, 그때가 20대 중반이었어요. 20대 중반에 은행장이 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의 그 돈을 이용해서. 근데 그 금융업이 대부분 무슨 돈을 관리하는 금융업이냐면은 마피아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업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조지프 케네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아버지, 그때 와서 케네디 집안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존 F 케네디에 와서 자기 아들을 드디어 대통령을 만드는 데 성공을 시키죠. 근데 그 대통령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 집안 자체가 워낙 마피아들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마피아의 힘을 당연히 빌리게 되죠. 일리노이주에서 대규모 부정선거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거 마피아가 다 도와줘서 그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그게 어떤 결정적인 그 힘이 돼서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데 근데 이제 존 F 케네디가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이제 벌어졌냐면은, 그 당시 50년대 60년대에 마피아들이, 우리가 미국의 마피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마피아가 사실 다 없어요. 사실상 유명무실한 마피아 조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멕시코의 MS-13 이런 새로운 신규 세력들이 이제 융성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마피아들은 다 이제 끝났어요, 사실은. 그러나 50년대, 60년대 마피아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미국 사회를 거의 좌지우지할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었어요. 그 당시 마피아는 미국의 정치권을 다 좌지우지했고, 사법계, CIA, 국방부,
다 얘네들이 돈을 뿌려가지고 좌지우지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던 조직이었어요. 마피아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이제 마피아가 돈이 굉장히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뜨고 있던 지역이 그 쿠바였습니다. 쿠바가 뜨고 있었어요. 그 당시 카스트로가 등장하기 전에. 카스트로 등장하기 전에 쿠바는 사실상 미국의 거의 어떤 점령지, 어떤 미국이 다스리는 어떤 그런 이제 성격이 강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다 거기 가서 그냥 여생을 보내고 이럴 정도로 어떤 미국의 부유층들이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어떤 그런 향락의 나라, 향락의 도시 이제 그런 성격이 강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마피아들이 다 거기다 몰빵을 한 거예요. 쿠바에다가. 거기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쿠바에서 카스트로가 등장해서 혁명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카스트로가 그 나라를 다 집어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던 마피아의 돈도 그냥 카스트로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가 그 존 F 케네디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면서 어떤 약속을 받냐면은 다시 쿠바를 되찾아와야 된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무리하게 CIA하고 이제 무리하게 그 쿠바를 되찾는 작전을 벌인 게 그 작전 이름이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피그스만 작전이라고 쿠바 침공 작전을 벌여요. CIA하고 합작을 해서 미국 해병대하고 CIA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서 어떻게 좀 들어보셨습니까? 피그스만 작전? 쿠바 침공 작전. 자, 그 작전을 벌입니다. 이거 너무 어렵나? 너무 전문가다 원래 너무 전문가다. 여기는 비전문가 그룹인데. 이거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게 비전문가식으로 이게 너무 어려워지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지니까요. 아니 저는 좌파들이 왜 케네디를 이렇게 좋아하나 했는데 네. 여기서 답을 이게 용식 형제님이요. 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역사적인 전문가예요. 아니. 사실 저희하고는 안 어울려요. 아니. 코드가 아니. 전문가가 한 분 정도는 있으셔야 되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제 생각하고 다르게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렵고 따분해지네 이게. 얘기하시면서 좀 느끼시죠? 그럼 이게 제가 이거 이제 재밌을 줄 알았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안 문제를 제일 궁금하게 예. 그럼 이거 그냥 빨리 끝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케네디가 부정선거도 저질렀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부정선거도 저질렀고. 이게 맞물려서 부정선거로 미국이 지금 억대치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빨리 그러면 요거 일단은 이거 5분 안에 마무리 짓고 넘어갈게. 이거 그냥 이렇게 끝낼 수 하셔야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죽게 되냐? 그러니까 하여튼 5분 안에 죽어야 돼요. 네. 5분 안에 하여튼 5분 안에 죽어야 돼요. 하여튼 이제 그 쿠바를 되찾아야 되는데 쿠바 찾는 거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존 F 케네디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부 장관이 돼요.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이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그렇게 마피아들을 단속을 많이 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돼서. 그러니까 마피아들이 열이 받았어요. 쿠바도 안 찾아주고 그리고 이제 동생 로버트 케네디를 자꾸 자기네들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열이 받은 거야. 이런 상태에서 CIA도 불만이 쌓였어요. 쿠바 침공 사건 이제 실패한 거를 왜 우리 CIA한테 다 덤탱이를 씌우냐 뭐 이런 CIA도 불만이 쌓였고 국방부도 불만이 쌓였고 야 그 쿠바 한번 침공 있으면 제대로 끝장을 봐야지 왜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그냥 끝내. 국방부도 좀 약간 불만이 쌓인 상태고 FBI도 불만이 많았는데 FBI의 에드가 후보국장 들어보셨습니까? 에드가 후보국장? 하여튼 이 FBI 국장이 그 존 F 케네디 도청을 다 했어요. 존 F 케네디가 얼마나 문란하게 사는지 로버트 케네디하고 존 F 케네디하고 둘이 누구랑 어울렸냐면은 마릴린 몰로
두 형제가 마릴린 몰라 한 여자하고 물란하게 그렇게 사는 별짓거리 다 한 거예요. 이거를 에드거 후보 FBI 국장이 다 도청에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FBI 국장이 저 인간을 딱 보니까 이건 대통령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FBI 국장이 그 미국의 그 마피아가 존 F 케네디를 암살할 거라는 정보를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관심도 없는 거예요. 죽으려면 죽어라. 지켜주기도 싫은 거지. 저런 게 대통령으로 앉아 있으니. 그런데 이 우리 좌파들은 대부분의 많은 미국 시민들이 이런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란한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났어요. 물란의 그러다 대명사네. 그러니까 마피아가 죽이긴 죽였는데 미국의 CIA, 국방부, FBI가 다 그냥 묵인한 거예요. 사실상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니까 그 이게 뚜껑 열린 차 타고 댈러스에서 이렇게 시민들 향해서 이렇게 유세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대통령을 이 뚜껑 열린 차를 태워서 시민들 사이에 유세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CIA든 FBI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죽어라 하고 그냥 그렇게 보낸 거예요. 자, 이랬는데 하여튼 이렇고 그래서 그 존 F 케네디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문란하게 살았고 미국을 완전히 타락시킨 사람이고 그러다가 그 집안이 다 몰살당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다 죽어요. 여기 나중에 보시면요 하나같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냥 쭉 한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 자, 1941년 장녀 로즈메리,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뇌손상을 당해서 평생 정신병원에서 살고요. 1944년에 장남 조지프 케네디는 2차 세계대전에 비밀작전에 참전했다가 사망하고 1948년 차녀 캐슬린 케네디, 남편하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사하고요.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아내 제플린 케네디 55년, 56년 두 번 유산하고, 그리고 63년 제클린이 아들을 조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들 낳았는데 이제 그냥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63년도에 존 F 케네디 이제 사망하고 64년이 아니라 68년에는 로버트 케네디가 LA 유세 도중에 사망하고, 이것도 마피아한테 총 맞아 죽은 겁니다.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 그리고 69년에 삼남 에드워드 케네디 차 사고 당했는데 본인은 살고 여비사가 죽었어요. 그 여비사가 아마 썸씽이 있었다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73년 로버트 케네디 장남 차 사고 당했는데 동생은 큰 부상을 당하고 동생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는 하반신 불수가 돼요. 73년 에드워드 케네디 장남 12살 때 골 종양이 걸려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삽니다. 84년 로버트 케네디 3남 약물 과다로 사망. 97년 로버트 케네디 4남 스키 타다가 나무하고 충돌해서 사망. 99년 존 F 케네디 장남 경비행기 타고 가다 추락사. 2011년 에드워드 케네디 장녀 헬스클럽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이때 51세였어요. 최근에 2020년 로버트 케네디 손녀 그 아들하고 카누 타다가 이제 실종됐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이네. 그 집안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이게 정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결론은 이렇게 나쁘게 살면은 정말 이게 한 국가를 망하게 할 정도의 악한 짓을 저지르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뭐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뭐 질문하시는 분? 지금 미 대선 업데이트 좀 나온 게 있나요? 그 미국 대선 일주일 동안 업데이트된 게요. 시드니 파웰 변호사라고 그 트럼프 그 법무팀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폭스뉴스에 나와서 우리가 핵심 증인을 확보했다. 그 핵심 증인이 뭐냐면은 이번 미국 대선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도미니언 프로그램, 그리고 스마트매틱이라고 하는 전자투표 회사, 이 두 회사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미국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부정을 저지른 회사인 것 같아요.
스마트매틱하고 도미니언 그 전자투표 회사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아주 고위층이 트럼프 요 소송 법무팀의 핵심 증인으로 확보가 됐어요. 예, 그거를 시드니 파일 변호사가 폭스뉴스에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증언을 했고요. 그 며칠 전에 조지아주에서 이제 그 11월 9일인가 11월 9일까지 해서 11월 9일이 아니지 19일인가 조지아주에서 재검표를 했는데 다 수개표로 해서 이제 재검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역시 이제 트럼프가 진 걸로 바이든이 승리한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트럼프가 어젯밤입니다. 바로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날렸어요. Big voter fraud information. 이거 목사님이 한번. 아니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제가 이거 Big voter fraud information coming out concerning Georgia. Stay tuned.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아주 거대한 투표 사기 정보가 입수가 됐다. 들어왔다. Stay tuned. 채널 고정하십시오. 곧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지아주의 주지사하고 국무부 장관이 승리를 확정했어요. 재검표에서도 역시 바이든이라고 승리를 확정했는데 트럼프가 어제 바로 새로운 아주 거대한 투표 사기 증거가 뭐 잡힌 게 있나 봐요. 채널 고정하십시오. 곧 드러납니다. 이제 어제 이렇게 올렸고요. 그 조지아에서 했는데 다시 바이든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재검표만 그냥 실시하면 안 되고 네. 부정에 저지른 거.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를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원래. 맞아요. 다 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편 사인 안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사인, 거기 보면 사인 아이언맨이 와서 사인하고 가고 슈퍼맨, 원더우먼이 이렇게 사인하고 미키마우스도 와서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다 빼가지고 정상적인 표만 다시 재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재개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단이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잘못된 거고 그 엄청난 비밀이 지금 이제 곧 나온다고 하는 네. 거는 그 변호인들이 항상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자기네들은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아마 조만간에 터질 거예요. 크게 터지는데 이게 결정적인 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혹시 젊은 애들은 네. 생각이 좀 있나요? 아무런 생각이 저는 이제 주위에다가 항상 이제 미국에 부정이 일어났다라는 걸 항상 알리고 있는데 큰 관심은 없습니다. 관심이 없죠. 그렇죠. 진짜 이게 안타깝게도 별로 미 대선이 트럼프가 누군지 뭐 바이든이 누군지 뭐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네. 저희도 20대 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선생님 마이크 꺼진 예. 거 아니에요? 켜졌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저희도 이제 20대 때 청년 때 나라 돌아가는 정치라든가 이런 것 사실 관심이 사실 부끄럽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관심이 없는데 멀리 미국까지 관심 가지기는 좀 힘들죠. 예, 그 충분히 이해하는데 근데 지금은 근데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네,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들 그래서 미국 대선 얘기 많이 하시나요? 저는 만나는 어머님이 예. 다 여기 교회 다니는 어머님들밖에 없어가지고요. 저희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도 기대감을 갖는 게 지금 이제 갑자기 코로나 단계를 또 높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 대선이 점점 이제 검은 그림자가 드러나니까 한국에서 왠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서 말 못하게 하려고 이제 마스크를 더 꼭꼭 채우고 우리나라 부정 선거에도 사람들이 이게 이제 같이 연관시킬까봐 그게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또 단계를 높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마피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유튜브를 봤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멀리노라는 그 이탈리아계 미국인 마피아가 필라델피아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선거에 엄청 관여를 했대요. 이 사람은 네,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예, 네. 우리나라 무슨 칠성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미국 정계나 막 이렇게 진짜 그런 거대 권력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네. 음제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송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게 밝혀지면서 저는 진짜 바라기를 이런 시스템 같은 거 했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기 혹시 조심스럽게. 저기 예원이 어머님은 예원이 어머님. 오늘 또 이렇게 토론 참여하셨는데 미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직장 동료분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지. 네, 저희 동료분들은 트럼프가 너무 창피하겠다. 왜 졌으면서 자꾸 이겼다고 그러냐. 너무 창피하다. 승복을 안 한다는 거죠? 네,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럼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뉴스 자체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모든 뉴스들이 주력 언론들이 다 트럼프가 승복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혼돈에 빠지고 있다라고 다 이렇게 주력 그렇죠. 언론들이 대부분은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생각하겠죠. 예. 예. 근데 제가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것은 예.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핸드폰 저는 문자 보지도 않고 요즘 네, 지우기 네. 바쁘고 저도 그렇거든요. 네, 지우기 바쁜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왜 제 주변에는 코로나 환자 보지를 못했어요. 맞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왜 8.15 때는 조사 그 검사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막 사람들이 받았는데 네. 지금은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검사를 받아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미국도 막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있잖아요. 네. 전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미국 인구가 3억 6천만 명이거든요. 미국 총 인구가 그 중에서 미국 인구 3억 6천만 명 중에서 몇 퍼센트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을까? 이거를 미국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뭐 10%, 뭐 20%, 뭐 아니면은 뭐 5%, 3%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좀 약간 생각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5%, 3% 이렇게 대답을 해요. 미국에서 전체 인구 중에 코로나로 사망한 게 몇 퍼센트 정도 될까? 한번 선생님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요? 네, 미국 인구 중에 코로나로 몇 사망한 퍼센트 해당이 안 되고 네.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네. 미국에서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한 28,000명 1년에 된다 그러니까 예. 그보다 못하니까 한 많이 죽어야 한 10,000명 아니 그래도 일단 안팎이 사망한 하니까 사람이 지금 일단은 통계적으로는 10만 명 이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미국에서 사망자가요?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미국 총 인구 대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대략 그냥 추측으로 0.5%. 0.5%. 예. 선생님은 0.5%안 될 것 같아요. 그보다 작았어. 0.1, 0.0, 0.2, 0.2%. 0.2%. 예. 그럼 어머님은 네, 저도 0.2%? 0.1, 2죠. 그럼 여기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저는 1% 정도. 1% 정도? 자, 몇 퍼센트냐면 0.065%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CDC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통계예요. 0.065%. 0.065. 0.65%. 그리고 그럼 언론은 한- 한 10% 나온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과장을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헷갈린 거예요. 야, 저렇게 언론들이 떠들어대니 한 10% 아니면 뭐 한 5%, 2, 3% 정도 사망했겠거니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과장이 너무 심하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페이스북에 딘 여디디아라고 혹시 아십니까? 딘 여디디아 선교사님? 그 딘 여디디아 선교사님이 저한테 요거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얼마 전에 미국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왼쪽 콧구멍에서는 코로나 양성, 오른쪽 콧구멍에서는 오른쪽 이렇게 나온 거 그런 사건 있었는데 며칠 전에요. 자, 그 사건 관련된 겁니다. 한 사람 몸에서. 네, 한 사람 몸에서 왼쪽에서는 뭐 양성, 오른쪽에서는 음성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네, 믿음소망 사랑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일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누구인지 기억이 안 장정님. 나는데 그러셨구나. 미국의 한 유명 연예인이 아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한쪽 콧구멍에서는 양성 반응, 다른 쪽 콧구멍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게시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끝에 상존하는 세 종류의 바이러스 중에 하나지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테스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코끝의 점액을 테스트한다면은 그 점액에 있는 코로나가 우한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테스트일 경우 웬만하면은 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테스트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농단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세력이 그러한 규모의 농단을 저지를 만큼 커지고 담대해졌다는 뜻이고요. 대부분의 의료진들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의사분인데 이 의사분이 그 딘 여디디아 선교사님한테 이런 내용을 알려줬고 그분이 또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준 겁니다. 전문가죠, 이분은. 진짜 이게 코로나가 저는 진짜 다 지금 와서 다 아마 온 국민도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그냥 하나의 플루예요. 그냥 감기 증상, 좀 변형된 감기 증상이 맞아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예전에 더 많이 죽은 거 있잖아요. 메리스, 사스, 그다음에 스페인 독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죽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은 선언했지만 사실 그렇게 독성이 강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처음에 많이 죽었잖아요. 네. 중국에서 많이 죽고 네. 막 유럽에서 이탈리아에서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네. 자, 그때 죽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화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이거를 나름대로 좀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의사분이 계신데 디디에 하울, 이름이 디디에 하울이라는 의사님이신데 굉장히 나이가 많으세요. 자, 그분은 자기 환자 중에 사망한 사람이 0.4%도 안 나오는 굉장히 훌륭한 의사분이세요. 코로나 환자 중에 사망자가 0.4%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분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 3월에서 6월 사이에 유행하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다른 바이러스다. 약화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약화됐다. 자, 이게 왜 약화가 됐냐면은 자, 미국의 주디 마이코비츠라고 하는 생물학 박사님이 계신데 여자분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정식 명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코비드2예요. 사스코비드2. 중국에서 2002년도에 나왔던 사스 바이러스 아시죠? 예. 그게 변이가 돼서 나타난 사스코비드2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사스 바이러스가 사스코비드2로 변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려면은 주디 마이코비츠 박사에 의하면은 800년의 시간이 걸린대요. 이런 변이가 일어나려면. 근데 이게 20년도 안 돼서 이런 변이가 일어났잖아요. 20년도 안 돼서. 이거 뭐냐? 중국 연구실에서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거라 이겁니다. 주디 마이코비츠 박사가 그랬어.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것 같다고. 자기가 물증은 없지만 어떻게 800년에 한 번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가 2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났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온 바이러스면은 치명력이 이렇게 금방 약해지지가 않아요. 지난 1월에서 6월 사이에 막 죽어나갔을 때 왜 다 죽어나갔냐? 폐혈증으로 죽어나간 거예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온몸에서 이 오염된 혈액이 돌면은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거 폐혈증이거든요. 다 이걸로 죽어나간 거예요. 이러한 폐혈증 증상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약해졌기 때문에. 예. 말씀 좀 죄송한데 네, 아니, 우리 예. 형제님 네. 지금 코로나 이 얘기들 좀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하시나요? 코로나요. 네, 이제 우한폐렴에 대해서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세요? 단계가 뭐 올라가고 바뀌고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1.5단계 바뀐다고 하던데 뭐 이 정도에 관심이 있고. 혹시 뭐 그 코로나 환자가 발생자가 뭐 주변에 이게 있거나 그러진 않죠? 최근에 이제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근처에서 뭐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뭐 근처에서 발생한 뭐 저도 어디서 대체 걸리시는지 참 저 발생을 계속 하는데 이게 진짜 꼭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네. 네, 맞아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맞아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코로나도 그러면 만약에 상중하가 있다 그러면은 네. 걸리면 다 그냥 다 코로나고 상중하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없나요? 이게 검사 단계부터가 좀 약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단계가.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보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코로나 환자로 취급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장사 그게 이제 나타났을 때 나타났을 때죠. 실제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무슨 이게 화학 반응으로 뭐 나타나는 그런 걸로 하는 거죠. 예, 무증상 그러니까 요즘은 다 무증상 예, 증상은 예, 없는데 예. 바이러스만 그럼 바이러스 보균자면은 다 이제 그럼 코로나 환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입니다. 근데 검사만 안 했을 때 다 가지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다 코로나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이 코로나. 연예인 전 국민의 네. 우한폐렴.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아, 건데. 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좀 저는 저는 건강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예, 예.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뭐 어머니부터 우리 암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한 10년 이렇게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예. 일을 하면서 많이 이제 배웠는데 그때 그 선생님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는 그때 메르스인가 뭐 막 이런 거 나올 때 앞으로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데 의술이 좋기 때문에 바로바로 약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결국 죽는 거는 감기로 죽는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죽는 거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거다. 근데 제가 이거 나왔을 때 지하철을 차단하지 않고 강화문만 했을 때 이건 정치적인 우한폐렴이다. 이거는 네, 맞습니다. 저는 안 믿지 않은 게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이제 5일 근무를 해요. 네. 그러면 쿠팡을 알바를 또 한 번 가거든요. 거기 매일 그 문자가 와요. 강화문 광장 가거나 사랑제일교회 가거나 그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막 이런 걸 계속 보내요. 마치 강화문에 애국자 강화문하고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전파하는 것처럼. 쿠팡 그 알바 맞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 문자를 하루에 몇 번씩 오거든요. 근데 그거 계속 그게 보내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저는 네,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신천지였잖아요. 네. 대구에서 네, 신천지가 주범이었잖아요. 아니 저는 근데 계속. 신천지 할 때도 예. 우리 종교인들한테 신천지 얘기하지 마라. 이게 만약에 이단은 맞지만 네.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는 신천지를 말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제가 그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막 요참에는 신천지 잡아야지 하고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막 반대를 했는데 결국 신천지 다음에는 봐라. 우리 애국자로 맞아요. 우파로 올 거다. 네. 근데 결국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인 그 당이 정말 싸우지 못하는 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조신사님도 오늘 원래 국민의 결혼식 있는 힘이 걸로 예, 국민의 저 아시는 분은 있는 지금 걸 알고 맞아. 있는데 예, 예. 국민의 지혜. 근데 저 참석을 아예 못 찾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이렇게 예. 예. 지금 현재 1단계에서는 예식장이 그렇게 그 인원 제한을 그렇게 하지를 않았는데 1.5단계에서부터 2단계로 지금 격상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30%만 30% 하객이요. 예, 하객을. 예. 그러고 음식점, 그러니까 그 피로연, 예. 피로연도 이제 주문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그 이미 다 대충 뭐 주문했겠죠. 200명분, 뭐 100명분. 예. 그래서 50명분으로 제한이 되니까 오지 말라고. 아, 아예 오지 마시라고. 예, 괜히 왔다가,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지내겠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축의금은 온라인으로 그냥 예. 했는데 이게 바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동성연애 이게 뭐 사회조직 와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 지금 계속 무관 폐렴으로 인한 이런 그 차단하고 이거 하는 자체가 사람들하고의 소통을 막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일단 맞습니다. 얘네들은 소통을 막아놓고 이거 그 누구- 다음 단계는 뭐냐? 계속 지금 현재 부동산법도 지금 엊그저께 나왔지만 요건 또 지금
그 얘기하고 다르지만 모텔하고 호텔 갔다가 예.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 거기서 신혼부부가 됐든 거기 가서 들어가서 살라 이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방도 없을 뿐더러 예. 창문도 하나예요. 예. 그런 데 가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개돼지처럼 살라는 얘기거든. 배급받고 가자. 거기에 또 곁들여서 진선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파트에 대한 그 환상을 버려라 이제. 그냥 20년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니네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개돼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심을 쓰고 있으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와서 하라. 근데 사실은 그 저기 중구에다가 한 번 했었거든요. 예.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공영방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 대단한 요번에 24번째 부동산법을 예. 이제 그 예, 맞아요. 전세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예. 한 거거든요. 예. 24. 그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부동산법을 발표했는데 그거를 공영방송이 뭐라고 그러냐, 대단한 발상이다. 근데 거기에 예. 따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참 문제입니다. 아니 청년들은 이 전국 참. 부동산 정책을 네, 이제 좀 관심이 없어. 제가 죄송할 정도로. 아, 관심이 그래요? 없- 예. 그 왜 이렇게 잠깐만 네. 왜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본인들의 문제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고 이제 거기서 잠깐 또 네. 본인 문제가 아닌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런 정책든 그 모든 게 지금 현재 네. 젊은 청년들이 네, 일자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지금 부동산법 이런 거 자체도 내 돈을 갖고도 집을 못 사요 이제. 네. 토지 공개념인 내지는 부동산 중개인도 지금 20만 명이 서로 도장을 찢었어요. 이제 일어나야 돼. 왜냐면 사러 오는 사람도 모든 게 자금 추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매도인도 이걸 팔면은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고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런데 청년 얘기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여기 지금 이 청년은 정말 성실하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 청년의 대표에서 이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솔직히 말해서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2세, 3세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전쟁이 나든 뭐가 나든 그렇게 큰 여한은 없습니다. 해볼 것도 다 해봤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이 좌파 정부에 대해서 반기되고 내가 이제 22개월째 아스팔트 유튜브 시작한 지가 22개월째인데 박근혜 탄핵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기에 빡쳐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뭐냐면 실제로 2세, 3세를 위해서 지금 나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정부, 이런 대한민국 지금 현재 좌파 정부를 그대로 끌고 나가면 우리 2세, 3세는 희망이 없어요. 결혼도 못해요. 지금 보세요. 부동산법 저렇게 돼가지고 마음대로 신혼법과 나름대로 양쪽 부모한테 받아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요. 증여세 내지는 모든 게 가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네. 저는 그래서 이 전세 대책이 북한처럼 공짜로 나눠주나 했더니 보증금 5천에 월 월 7만 원이래요. 예. 아마 어디 청년들이 호텔에서 이제 사는 거요? 네, 예. 공짜인가 보다. 그래서 청년들이 아마 이제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돼서 들어갈 때 그때 정신 차리지 않을까. 월세 그럴 거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청년. 맞아요. 진짜 늦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시민 자유 포럼을 좀 알게 되면 주위 지인분들한테 좀 알려줘야 돼요. 네, 이제 선생님 교회에서 성명서를 좀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정책 해가지고 시범으로 이 국회의원들이 다 본인의 집들을 다 없는 사람에게 다 반납을 하고 그 호텔하고 모텔에서 국회의원들이 모범으로 시범적으로. 너희들 모범으로 다 살아라. 맞아요. 얼른 성명서를 정말 내야 될 것 같아요. 또 강릉 호텔에서 살라 그럴까요? 예. 지방에 있는 호텔은 또 안 살고. 근데 박원순과
또 자기 집도 옥상에서 쇼하지 않을까 그게 또 우려가 아니 쇼를 하든 뭐 지들이 다 그냥 거기가 아 쇼를 뭐그 한두 달 하는 거지 50만 뭐 원씩. 10년 동안 거기 그러면 옥탑방에 살라고 그러면 아, 그 10년씩 맞아. 10년씩 맞아. 기반을 근데 한 5년이라도 살다. 그래. 근데 청년들이 나중에 진짜 못 살게 해서 아스팔트 나올 때는 이미 때는 늦습니다. 그게 내년에 청년들이 나올 수밖에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올 나오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오는데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올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 나가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들. 근데 진짜. 요즘 어떻게 직장에서는 사무실에서는 마스크 솔직히 마스크 안 쓰고 근무하시죠 다들? 아니요, 다 써요. 칸막이 해놨습니다. 칸막이. 마스크 써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 참 이게 언제까지 이게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걸 좀 생각하거든요. 향후 1년까지 끌고 나갈 문재인이 거예요. 끝날 왜냐면 때까지는 계속 될 대선 겁니다. 그렇죠. 아, 부정선거 너무 큰 걸 저질러 놔가지고 입막음을 하지 근데 그 않으면은 마스크에 대해서 예. 이게 식당에서 무슨 가게에서 그 소상공인이나 이런 가게 있잖아요. 이런 데서 손님이 오셨어. 그러면 아 손님 마스크 쓰셔야 돼요. 막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마스크를 안 쓰면 손님이나 주인이나 똑같이 10만 원이에요. 마스크를 안 쓰면. 근데 손님이 이제 주인이 손님한테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했는데 손님 안 쓰셨어요. 근데 만약에 걸렸잖아요. 걸렸는데 주인이 이런 말 했냐 그랬는데 오늘 주인이 이런 말 한 말 못 들었어요. 그러면 1차는 주인이 15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2차를 그 주인이 또 걸렸어. 그러면 3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마스크 그 안내에 거기 300만 원이 써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 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게 원래는 주인이 얘기를 안 했을 때 1차 150만 원, 2차는 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다 10만 원씩만 내는 줄 알거든요. 근데 이걸 진실을 주인들이 만약에 이걸 안다면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상공인들 다 뛰어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이거 참 이거를 그 국민들한테 정말 무거운 짐을 안겨준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님 지하철에서 네. 지금 아침 출퇴근길에 보면은요 지옥철이죠. 지옥철이죠. 그렇죠. 지옥철. 물론 이제 마스크는 꼈다고 하지만 거리가 하지만 하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야외에서도 지금 이렇게 그 착용을 하고 저렇게 중대본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이건 탄압입니다. 속된 맞아요. 말씀 맞습니다. 하지 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정말 예. 그거 느끼시죠 청년들? 네. 예. 그건 진짜 근데 왜 안 일어나실까? 근데 이게 뭐 예. 문재인을 싫어하는 청년들이 분들 그게 예, 많아요. 싫어지는 게 더 많아졌나요? 이게? 네, 대부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예. 주로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뭐 이제 그 정책에 실패한 것들이 이제 드러난 거에 대해서 뭐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긴 한데 근데 막 크게 분노는 하진 않는데 문재인이 별로 이상하다. 불만이씩 쌓이고 있는데요. 네.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불만이 본인한테 80, 피해가 없으니까 아직은. 네. 그 지금 청년 젊은 층에서 안 일어나는 이유가 예. 지금 당장 자기들한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부동산법이거든요. 많은 대다수의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전에는 꼼짝달싹도 안 왔어요. 근데 부동산 악법 3법이 딱 발효되자마자 부동산 관련된 사람 다 뛰쳐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청년들한테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타격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만 이 청년들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계속 그냥 ING이에요 그냥. 아 맞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사실 정책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반발하고 막 했던 이유가 담배값 올렸어요. 담배값 인상이요? 담배값이 4,500원에다가 매일 올렸을 때 맞아. 그때 청년들이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반발했어요. 그거 되게 굉장히 감정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아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 이제 박사만 오래 했었는데 그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막 이제 그런 우리 국민 생각이지 젊은 사람들은 속상하고 답답하고 뭐 각자 막 이렇게 이유가 있잖아요. 뭐 실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4,500원까지 이렇게 뻥축돼서 배우게 했을 때는 분명히 반발이 있다 했는데 결국은
반발이 있어가지고 젊은 층이 그때 확 다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근데 요즘에는 앞으로 젊은 층이 돈을 쓰잖아요. 돈을. 맞아요. 예, 지금 돈을 뿌려가지고 표를 받는 거죠 지금 현재. 앞으로 그 강남에 사는 사람 한 사람 집 한 채만 있어도 이 네. 보유세 때문에 힘들어. 보유세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웬만한 지금 강남 한 채 갖고 있더라도 3천만 원 내야 돼요. 보유세. 웬만한 전세 비용인데요. 그럼 결국 그거는 뭐냐면 예. 토지 공개념이에요. 니네들 그냥 건물만 갖고 있고 모든 토지는 나라에 속한다 이 얘기거든 이제는. 그러니까 못 살겠으면 나가라는 얘기. 아 이거 참. 근데 심각한데 이렇게 심각한데 국민들이 관심이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슈는 어젠다는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이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관계되는 거니까 예. 집회도 다시 부동산법에 대한 그 민낯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 나라는 지금 언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폭등하고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고 올랐을까요? 저희 나라. 희한하게 좌파 정부 때만 유독이 맞아요. 맞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오히려 내렸고요. 예. 박근혜 때 엄청 쌌어요. 마이크 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가격이 쌌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 사실 20% 정도 올랐어요 부동산이. 근데 아니 전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노무현 알아봤기 대통령 때문에. 때요. 노무현 때 엄청난 네, 노무현 엄청 때 70%가 올랐어요. 70%. 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금 100% 넘게 오르고 있고요. 맞아, 엄청 올랐어. 근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되게 올려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들이려고 일부러 문제 안 나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증세요, 증세. 공시시가도 네. 올린다고. 네, 공시지가도 올리고 예. 했는데 저기 앞에서는 돈을 주면서 뒤로 다른 돈을 뜯어내고 그렇죠. 아 맞습니다. 예, 그게 맞는 세금 거예요. 주고 1,000원 뜯어가는 거죠. 맞아요. 예. 예. 이게 지금 부동산 값 다 올려놓고 세금 이제 왜냐면은 지금 3차 추경까지 지금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 나눠준 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끌어다 드려야 되는데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세금을 그 땅 공시지가를 천시가에 90%까지 맞추면은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돈에 대한 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자기네는 이 정권 끝나면은 남 몰라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짐은 누가 지냐면 국민들이 당.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고 사회가 나라를 망치는 일인지. 아니 근데 우리가- 장기 집권을 예. 하려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하든 그렇죠. 말든 내가 장기 집권을 하겠다. 되든 뜻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잡은다면 완전히 공산화 시키려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러는 예, 거죠. 우선은 그냥 정권을 잡겠다. 잡고 보려고 하니까 돈을 그냥 막 풀어대는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를 예. 한다면은 그런 짓을 못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정권을 잡겠다는 마음에 돈을 그냥 막 풀어대는 거잖아요. 그 정책가가 없어요. 이 정부에는 예. 전문가도 없고 정책가가 없어요. 예.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나라의 그 경제 발전 5개년 우리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나라의 근본부터 딱 해가지고 발전 계획을 싹 세워가지고 계속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고 얘네는 뭐 땜빵식에 뭐 하나 터지면 갖다 메꾸고 뭐 하나 터지면 또 갖다 메꾸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터지면 갖다 메꾸니까 저기가 비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피곤하고 힘든 건 국민들이 피곤하고 힘든 거죠 사실은. 아 근데 잘하는 거 있어요. 예. 얘들 평생 데모를 해가지고요. 예. 우리 우파들의 이 집회나 뭐 하는 거 막는 거 잘하잖아. 걔네는 디펜스는 잘하죠. 네. 예. 그래서 펜스를 다 쳐놨잖아요. 조만간 민노총이 나올 것 같아. 아, 아스팔트. 아 요새 슬슬 나오고 있어요. 예, 며칠 전에 국회도 그렇고 다 지금. 민노총도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예. 현재 아스팔트가 우파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 뭐 민노총이나 아니면은 이 대진연이나 민중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대부분 광화문을 장악했는데 지금 현재 우파 쪽에서 장악으로 있는데 예. 뭐가 제일 문제냐면 내년 4월이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보궐선거. 예. 곧바로 이제 대선 그렇죠. 방향으로 가고요. 예. 결국은 얘네들이 촛불로에서 일어나는 정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아스팔트라는 그걸 굉장히 겁나해요. 겁먹고 있는데 결국은 민노총을 앞세워서 아스팔트를 재탈환하자. 그런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국회 앞에 가면은 맨 민노총 패거리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뭐 대우 자동차라는 게 해외에 다시 빠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걸 가지 말라라고 또 와서 데모하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해고하지 마라. 홈플러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저기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보면은 애들이 자기 생계하고 관련된 것 때문에 거리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거의 그런 것도 그거예요.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도 뭐 다급하면은 민노총을 뭐 등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안 왜냐하면 볼까요? 그 뒤 배경은 예, 예. 당연히 임종석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여기 광희경 씨가 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생존권 때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일부 소수고 실제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거는 예. 민노총은 바로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면 좀 영식 형님 네. 여기 이거 어차피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예, 예. 그 지금 이제 새로 발의된 그 민주당에서 새로 발의된 그 감염병법 예방에 대한 네, 네. 그게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예. 또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거 그러면 잠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염병법 이 개정을 요번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뭐 예배 금지 불응 시 300만 원 벌금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거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네. 뭐 교회 집회 방역 미조치 시 2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징역까지 형사처벌까지 네. 아예 넣은 거죠. 예. 예. 그리고 강제 검사 거부 시 징역 5년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근데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큰 게 그리고 정치 방역 비방 시 2년 이하 징역 뭐 이런- 정치 방역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예, 2년 이하의 예, 징역을 예, 때린다는 거죠. 예. 뭐 집회, 예배금지, 공무원, 경찰, 대동권과 덩어리 대결. 대동동도 가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집회와 예배 드릴 때 공무원이 경찰이 대동에서 올 수 있게끔 그래요? 형사권을 가진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문 잠그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열어줘야 예, 돼요. 무조건 열어줘야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돼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이거 이재명이가 했나? 우리 여기 한미연합회 때문에 발의된 야, 거. 이거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인권이 전혀 다 무시된 거네요. 진짜. 예. 이 법이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그죠? 가만히 계시는 그러니까요. 이게 목사님들이 알아서 누우시는 것 같아요. 자, 목사님들이 지금 일어나셔야 되는데 대형 목사님들 변질. 대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정말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정신 차리셔야지. 이거 정부 협조한다고 해서 그 개구리가 그 뜨뜻한 물에 있다가 정말 미지근한 물에 있다가 그냥 죽잖아요. 끓여져가지고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되게 참 안타까워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진짜 안타까워요. 저 예, 지칭은 안 되지만 일단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과거에는 예, 굉장하게 그 아스팔트에 대해서 해왔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쵸 언론도 지원해 오셨죠. 특별히 예. 이 정부에서는 전혀 목사님 제가 아까 예. 그게 그 목사님들이 중독파 목사님들이 예, 성경에 이런 말씀에서 아 예, 아까 드렸던 말씀. 마음을 반대하는 건 아니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중도다.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세운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운 정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순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건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그렇게 안 하나님이 봅니다. 세운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이거는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순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순응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를 완전히 이거는 분열시키고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이거는 순응한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지 성경을 거기 이게 지금 이 논리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은요 기독교가 모든 걸 다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다 품어야 되고 예. 호세아서에 반대말이 예. 있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싫어해서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이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겠으나 파멸을 이루리라 이런 말도 있어요. 보세요. 예, 호세아서에 이게 나중에 이제 한번 보내주시면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네 필요한 말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세우지 하나님이 그렇죠. 반대편 사람을 예.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문재인한테 돌 던질 뭐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문재인한테 돌을 던지라. 네, 던지지 말아라. 던져라. 그러니까 아무도 죄가 있으니까 돌을 못 던지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거는 개인의 죄에 관한 거지. 나라의 원수가 죄를 지었을 때는 다윗 왕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날에 7,000명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7,000명 죽였지. 그날 밤에 저녁상으로. 그 나단 선지자를 예. 통해서요 깨닫게 해주세요. 선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그렇게 맞습니다. 말했어요. 예, 지금은 문재인이 나라의 수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므로 싸워야 되지만 나는 맞습니다. 문재인이 감옥에 갔을 때는 문재인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 울을 거다, 불쌍해서 그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정말 감옥에 있을 때는 그때는 애통해하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라의 수장으로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싸워야 돼서 정말 사람들이 어떤 게 선이고 악인가를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지 그렇게 눈으로 보는 걸로 그렇게 단편적으로 성경을 단어적으로 따가지고 적용을 하면 완전히 큰일 납니다. 예. 제일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 그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예, 그 기장 세력들인데요. 예, 그게 유신 때 군사 독재 체제라고 예. 가장 일어나 데모하는 세력. 아, 그래 그래요. 이게 이윤배반적인 거. 그러니까 그때는 외쳤는데 지금 그러게 조용하다는 진짜 거예요. 그러네. 근데 대표적인 예로 히틀러를 보면은 정권이 세워졌잖아요. 히틀러 유대인들 엄청나게 학살을 했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세운 정권이냐 이거죠. 아니 그 북한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북한에도 종교가 네. 이쪽에 남쪽에 우리 한국보다 이북이 더 많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평양 그런데 대부분도 있었고. 그 예. 기립성을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공산화가 된 거잖아요. 지금도 문재인을 만약에 종교치고다 인정을 한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북한처럼 공산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이거? 예. 어렵게 뭐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도 지금 대형교회 소속인데요. 네. 저희 목사님도 그 침묵하시잖아요. 네, 자판하는데 네.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에요. 예. 성경에 어디 말씀에서 또 자기들은 근데 강한 발을 이왕 똑같은 내리지 생각이기 때문에 않으면서 묵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 정부에 대항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근데요 그거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지금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임용환 목사님이 아까 말씀했듯이죠. 그거는요 침묵하는 거는 동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요 문제예요. 내가 내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넘기고 나면 더 그냥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냥 괜찮겠지 그냥 넘어가겠지 내가 굳이 나서서 일을 만들진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는 피 흘리고 싶지 않다. 나 싸우고 싶지 않다. 예. 그냥 빠져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라를 정말 생각하고 나라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뭐더러 할 일 없이 광화문에 나오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겠어요. 그렇게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그 임명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왜 거기에 나와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비 맞아가면서 그렇게 하시겠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왕의 비리를 지적하다가 맞습니다, 뭐가 맞습니다. 예, 맞아요. 헤로디아 그렇죠. 인생에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선지자들이 맞아요. 권력자의 죄를 다 지적하고 그럼요. 옳은 소리 하다가 다 죽어갔는데 맞아요. 네, 우리 하명수 님 정확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분만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인본주의자들 이른바 기장들 그룹들을 보면은 그냥 동성애도 뭐도 좀 사랑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낙태나 뭐 아니요. 동성애나 딱 그 사람들이 뭐 인권이 어쩌고 이런 궤변을 이게 결국은 거짓 세력의 마귀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를 하지만 교회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마귀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저는 아까 본질을- 목사님 말씀 중에 기장이 원래는 전두환하고 노태우를 그렇죠. 그렇게 가장 데모하고 앞에 예. 그랬던 이렇게 놈들인데 싸웠단 말이에요. 싸웠는데 지금은 또 그때는 무슨 논리였어요? 권력자에게 그렇게 막 반항하지 말아라. 이거 너무 그 로마적이에요. 예전에 그 카톨릭에서도 정의 그리고 뭐 정의구현 사회 맞다. 있잖아요. 정의구현 사회. 근데 지금 그 조용한 논리로 맞아요. 하나요 지금? 아니 저기 강화문 그 지하에서요. 네. 촛불 해가지고 그 함생 그 전시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이쪽을 낸 게 뭐 자랑이라고 보다가 무슨 전시를 하냐고 제가 사실 그랬는데 카톨릭이 저기 반토막이 아니라 네. 10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거의 다 냉남자예요. 저도 사실 오케이. 카톨릭이었는데 카톨릭인데 지금 뭐 냉담 중이고 안 다니는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대학 뭐 저항을 하지 않으면서 너 같은 것들 이런 사회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그 침묵으로 해서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 와서 뭐 임종석을 자기가 뭐 전도를 했고 우리 형제님이라고 뭐 불쌍하다 막 이래. 이인영이도 그리고 박근혜는 뭐 저기 자매 아니에요? 이인영도 교회 다닌다고 예, 하셨어요. 아니, 이인영이 안수 집사. 네, 문제는 문제 카톨릭만 알고 카톨릭이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부끄러. 제가 처음에 이제 이재명이도 교회 다니잖아요. 이재명 이재명이도 집사.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괜히 막 제가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저한테 막 카톨릭들 막 욕하면 뭐 내가 죄지 뭐 또 미안해 이낙연이도 죄송하고 막 이랬는데 네. 지금 아예 그냥 카톨릭 버리니까 걔네들은 제가 뭐 다른 기독교인한테 미안할 필요는 없는데 정치적인 정말 이거 그 신부들이 그 수녀들이 그 노란 리본 달고 다니잖아요. 아니 수녀들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죠. 언제부터? 그렇죠. 바로 아니 저는 저 딴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수녀가 노란 십자가 달고 아니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면 저 막 뭐라고 해요. 아니 언제부터 십자가 대신 노란 리본 달고 다니냐고. 그건 옷을 벗어라 이거예요. 나는 일반 그렇죠. 신부나 수녀나 목사들도 문재인한테 그럴 바에는 그냥 옷을 벗어라 이거예요. 네. 지들 하나 뭐 죽을 게 겁나고 가진 거를 지키려고 하면은 차라리 목사 옷을 벗어라, 신부 옷을 벗어라, 네. 수녀복을 그냥 벗어라 이거예요. 네. 근데 입고서 그거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이 꼭 계시겠다고 믿기 때문에 정말 천벌 받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우리 그 청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제 입장은 뭐 당연히 그래 당연히 우리 형제 오해하실까 그러는데 우리 형제님은요 아주 신실하고 믿음 있으시는 우리 그러니까 형제님인데 그러니까 청년들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 오해를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냥 보통 청년들은 이제 사실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고요. 본인들한테 이제 피해가는 게 지금 없으니까 사실 뭐 청년 입장에서는 이제 매달 직장이 없더라도 나라에서 돈도 주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을 못 느낀다 보니까 이제 별로 관심도도 사실 정치 쪽은 많이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그 청년이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 청년들 지금 시점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뭔가요? 가장 그 관심사는 뭔가요? 뭐 그 청년들의 가장 큰 이슈 사항이 될 만한 거는 이제 뭐 본인들 돈벌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직장 문제라든가 뭐 그런 뭐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뭐 얼마를 주다가 안 주거나 막 이러면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청년지원금으로 매달 이렇게 받아서 생활하는 그 용돈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직장 없으신 분들이요? 예, 백수들? 네. 네. 뭐 매달 50만 원 정도 이렇게 경기도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씩. 네, 그런 네, 거. 그러면 아니 그렇게 오지? 그렇게 안 나오고요. 예. 지난번에 저희 아들이 만 25세한테만 그 나이 또래 애들한테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이요? 만 25세, 만 25세. 나 그거 처음 들었는데. 경기도에 예, 저희 아들한테 나왔어요. 1년만 이재명이 가진 거예요? 아니 이거 경기도에서 나온 거 경기도에서 만 25세 청년들한테만 한 번 100만 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진짜 청년들 아주 그냥 돈 뿌려가지고 마음 잡아둔 이게 나 제가 아는 그거 몰랐어요. 25살짜리한테만 그게 이제 딱 25살. 예, 만 그 25세. 이유는요? 이제 대학교 막 졸업했는데 이제 뭐 그 나이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나이인데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당장에 못하니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더 25세. 아, 만 24세인가 보다. 1년 되면 예. 그만두면 고용법이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6개월만 다녀도 그거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 주니까 이게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국인한테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외국인한테도 3개월만 한국에서 일을 하면은 예, 그거를 받을 수가 있대요. 고용법은 실직 6개월 동안 보험 받을 같은 수 거. 있고. 그게 바로 조선족하고 중국인들이. 예, 중간 이런 유학생들. 네. 아이들이 실험을 제가 저 지난번에 안산에서 사역하는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요. 안산역 그 앞에 외국인촌이 있더라고요. 안산 그게 갔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동사무소 주민센터 앞에 탁자 쭉 펼쳐놔놓고 외국인 등록증만 갖다 대면은 70만 원 지급했다. 정말 돈이 막 나가고 세다시 세네요. 예. 곳곳에 이게 어떤 정보가 이제 우리도 지금 무슨 정보가 그 어떤 타워에 이렇게 축적돼 가지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 산발적으로 이제 한 분 한 분이 끼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점점 이렇게 그 뭐라 확산시켜 나간다 그럴까 골기해 간다 할까 이제 그런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근데 정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아니 그 우리 저기 나이 드셔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폐지를 주고 고문을 주셔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도와드려야 돼요. 아 맞아요. 그분들 드려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옛날에 열심히 그 정말 조금씩 아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빌빌거려서 사는데 옛날엔 놀고 먹던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뭐 기족은 아니지만 중기족 대접을 받는 이런 그 우리 성경적으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런 역류 현상, 역행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평화나무 그 김용민 그거 내가 지난 주간에 지난 주간에 못 오는 바람에 저 투수감들 애들을 어쨌든 보는 드릴 수 있었고 근데 오후에 내가 누워가지고 그쪽 자료를 한번 챙겨봤어요. 챙겨봤더니 좌우지간 막 온갖 아름다운 포장은 다 했어. 네, 맞아요. 평안하고. 그러니까 벙커 무슨 지하에다가 한 건데 기장 소속으로 나오더라고요. 기장 소속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금이 뭐 400 몇십만이 나왔는데 뭐 보내고 그래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에 속임수에 사단 마귀의 베개에 속아 넘어가고 그 전체가 이 권력이 거짓 권력이잖아요. 뭐 하나에서 무슨 김경수 들경에서부터 권력 자체 출발 자체가 거짓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원인무효잖아요. 법률적으로. 그렇죠. 그런 속에 이제 우리가 끼어서 나파수 역할을 해야 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고 정인의 역할, 복음의 정인의 역할을 통해서 이걸 끼어나도록 그래서 교회가 결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파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제네바 광장의 의미가 그렇게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저 토크쇼 하면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비전문가지만 정말 전문가가 와도 이만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럼요. 제네바 광장 시민 포럼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아니요.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전혀 이제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각계 가층에 있는 분들도 생각도 들어볼 수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루속히 이 정부는 빨리 망해야 돼요. 이 정부는 빨리 내려와야 돼요. 맞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면은 정말 이 정부는 빨리 끝장을 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좀 목사로서 과격한 말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아닌 건 아닌 거죠. 정말 이게 이렇게 가면은 온 국민이 정말 좌절감에 빠집니다. 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세계 경제에서도 뒤처지고
예, 세계에서 왕따가 돼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생각 있고 의식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일어나셔야 됩니다. 외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외치셔서 변화를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서 우리의 힘으로 좀 해야 됩니다 진짜. 예. 용식 형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회자시잖아요. 제가 사회자가 아니 마무리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요. 아니 저는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이제 마무리는 한 번씩 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들이 있으면은 우리 용식 형제님한테 또 해주시고, 혹시 이제 인터넷으로 보시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올리시면은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하고, 혹시 뭐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방송사라고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사마다 올라오는 댓글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토픽을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방법.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제가 지금 보니까 잘 여기에 댓글이 잘 안 들어오는데요. 예. 지금 댓글이 하나 들어온 게 무조건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용식 선생님부터 네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끝마침 말씀하시고.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나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도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주위에 최대한 많이 올바른 생각을 좀 접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친구 한 분도 모시고.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시간 동안 아침부터 그래서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누구나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의견 올려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비전문가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패널 분들을 이렇게 섭외를 이렇게 지금 그 자리에서 합니다. 이게 혹시 부담스러우면 성경적으로 제비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혹시라도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같이 앉으셔서 그때 생각나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생각나는 거를 서로 의견을 나누고,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관심 어떤 분들도 관심을 또 가질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지, 저희들이 어떤 고급 정보를 전해드린다든가 이런 거하고 저희가 거리가 멉니다. 그거는 유튜버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독사 좀 용실